네,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는 아들이 친구들과 사회성 있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유치원 끝나고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반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중학교 안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큰 단계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국에는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다라는 것이 부모로서 항상 걱정이 되죠. 네. 이럴 때 우리가 꼭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해줄 수 있는, 꼭 가르쳐야 되는, 이런 거 해야 돼,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심리학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 reciprocality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은 무조건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상호성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호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 보여야 돼요. 호감이 가야지 친구들 사이도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주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호성, 호감성, 일관성, 이 세 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호성이라는 거는 제일 편한 거, 주고받을 때 저학년일수록 제일 눈에 보이는 걸 간단하게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요거부터 하는 게 상호성의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가 뭐 볼펜을 안 가져왔어요, 연필을 안 가져왔어요, 지우개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지우개를 빌려주는 거, 이거 자체가 서로 주고 받는 거죠. 뭐 친구가 뭐 물을 안 가져왔어요, 물 주는 거, 아주 단순한 음식이나 물건, 이 사소한 걸 내가 줄 수 있는 능력, 요게 reciprocality라는 이 상호성을 높여주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은 이게 바로 느껴져요. 아, 내가 줘야지. 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쁘고, 심지어 주면 상대방은 두 개 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뭔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 리워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른들은 아는데, 아이들은 아직 이런 경험 자체가 없어요. 미성숙한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호성에 대한 부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성에 대한 부분을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 특히 새 학기는 새로운 친구들 만나기 때문에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제일 모르는 상황, 가장 낯선 상황이라서 이 상호성이 가장 서로를 따뜻하고 서로를 편안하게 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뭐 지금도 문제고 옛날도 문제였지만, 그나마 옛날은 비현실적 가상세계에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도움을 주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 그렇게 또 부족한 상황은 또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호성을 꼭 정말 먼저 줄 수 있어야 된다. 먼저 내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호감성은 뭐냐면은 likability라 그래서, 이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건 상대방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좋아할 호잖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인간으로서 가장 단순한 거는 맞대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주는 거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오 맞는 것 같아, 이게 agreeable, 계속 맞는 것 같다고 상대방한테 동의를 많이 보이는 표현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장구 쳐주는 반응을 잘 보이라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의 어떤 기준이 너무 단단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 맞장구 자체를 쳐주지 못하는 거에서 호감성을 다 잃어버려요. 이건 정말 어, 일정 정도의 내 생각이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큰 문제가 닥치지 않는 방어다, 이거 방패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관성인데,
consistency라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일관성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대학교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초년생일 때 보여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 일관성이 뭐냐면 어떤 일관성이냐, 특히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초등학생 아이들일수록 일관성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 친구들을 믿어주고 용서해주는 일관성이 초반에 어린 나이에 욕을 많이 할수록 주변에 불편한 관계가 거의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은 이건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어른들의 일관성은 말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관성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정체감이 확실하게 정의되는데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미성년자 아이들에 있어서 이런 일관성은 바뀔 수 있어요. 사춘기도 바뀌고 이사도 바뀌고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우리 자녀들한테 있어서의 일관성은 뭐냐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친구들이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언어나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만 아주 사소하게 계속 일관적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문제 있는 일들이 없죠. 자, 이 일관성은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면 호구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상호성도 갖추고 호감성도 갖춘 상태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네,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한다면 분명히 새 학기를 맞아도 뭐 완전 3월 달에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아이로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